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닥터서클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김정래라고 합니다. 캠블릭 유튜버 이벤트 총 10편을 찍을 예정인데 지금 벌써 5편째를 찍고 있네요. 지난주가 추석 연휴였어요. 오랜만에 직장에서도 좀 쉴 수가 있어가지고 간만에 좀 푹 쉬었습니다. 푹 쉬는 동안 좀 이거저거 할 게 좀 있었어가지고 밀린 일들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어 공부하는 게 조금 루즈해진 면이 없잖아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고삐를 바짝 쥐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튜터랑 조금 더 심층적인 얘기를 해볼까 해요. 사실 튜터가 계속 바뀌고 새로운 튜터를 계속 만나다 보니까 대화도 너무 가벼운 얘기만, 겉핥기 같은 피상적인 얘기만 자꾸 하는 것 같아가지고 요거를 좀 고쳐봐야겠다 싶더라고요. 내 속 깊은 얘기라든지 내가 하는 진짜 고민들 뭐 이런 것들을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제가 캠블리를 다시 시작하면서 조금 많이 친해지게 된 튜터 2분 정도가 계신데, 아무래도 수업하는 횟수가 다른 선생님들에 비해 많아지다 보니까 서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게 돼가지고 대화하는 게 되게 재밌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화 주제도 조금 더 깊은 얘기, 조금 더 자세한 얘기들을 편하게 나눌 수 있게 돼가지고 이번 주에는 이 2분하고만 수업을 좀 해보려고 해요. 튜터 중에 한 분은 프레스턴이라는 분인데 저보다 한 30살 정도 많으신 것 같아요. 이미 은퇴를 하셨고 은퇴한 뒤에 아내분하고 행복하게 사시는 것 같은데, 이제 결혼 생활을 막 시작하려는 저한테 좋은 어드바이스들을 이거저거 많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분하고 결혼 문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해요. 튜터분하고 대화하기 전에 미리 공부를 좀 하려고 해요. 미리 자료 검색을 좀 해보고 미국의 결혼 문화가 어떤지를 좀 제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뭔가 대화하기 조금 더 용이할 것 같아서 이번 주에는 미리 공부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파이팅! 지금 점심 먹고 잠깐 쉬는 시간인데요. 진료보다가 짬날 때 잠깐 미국 결혼 문화에 대한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튜터랑 얘기해보기 전에 미리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질문거리도 좀 미리 생각해보고 미국과 다른 한국의 결혼 문화를 내가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지 뭐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2개를 찾았고요. 하나는 그냥 구글에서 신문 기사 같은 거 하나 찾았고, 요거는 위키피디아에서 메리지 컬처라고 쳐가지고 그냥 그거 찾았어요. 그래서 요거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오후 진료까지 한 30분 남았는데 다 읽지 못할 것 같은데 한번 일단 보려고 합니다. 네. 수업 예약을 11시 반에 해가지고 아침에 시간이 안 돼서 밤 11시 반에 튜터분하고 이제 수업 예약을 해가지고 30분 정도 대화를 했고요. 오늘은 좀 물어볼 것들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미리 공부를 했죠. 확실히 미리 좀 알아보고 하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요새 좀 결혼 관련해가지고 이런 거 얘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오늘 제가 튜터분한테 미국은 결혼할 때 얼마나 드냐, 그리고 제가 표현하고 싶었던 거는 한국은 결혼하거나 뭐 이럴 때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다. 남들 하는 거 우리도 해야 되고 남들 내는 만큼 우리도 내야 되고 약간 이런 게 있는 것 같다. 미국은 어떠냐, 내가 읽었던 이 페이퍼에서는 미국은 한 2만 달러 정도 내는 걸로 나오던데 실제로도 그러냐, 일반 사람들은 어떠냐, 뭐 이런 류의 질문을 좀 해봤는데 자기 생각에는 정해진 게 없다는 거예요. 다 다르고 본인은 그렇게 웨딩을 크게 하지 않아가지고 35달러 내고 뭐 어떤 시스템인지 모르겠는데 뭐 리걸 어쩌고 얘기를 하던데, 미국인들이 확실히 남 눈치 이런 거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본인이 웨딩 크게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본인이 뭐 작게 하고 싶으면 작게 하는 거고 웨딩은 여자를 위한 거다 이런 얘기를 사실 뭐 이거저거 물어보고 싶은 게 많기는 했는데 다 못 물어보긴 했어요. 시간이 워낙에 짧기도 하고 30분 정도밖에 안 되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뭔가 자료를 찾아보면서 좀 더 많이 대화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캠블리 하면서 이런 적이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사실 이거 외국인 튜터분하고 이렇게 30분 수업하는 거 이거 사실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또 해본 분들은 느낄 건데 뭔 얘기를 해야 되지 막 이런 고민이 들 때가 진짜 많아요. 뭐 어떻게든 뭐라도 말은 해야겠는데 내가 말 안 하면 튜터분이 또 막 형식적인 거 물어보시기 시작하고 막 이런 경우가 많은데, 제가 굉장히 관심 많은 주제, 지금 하는 고민들에 대한 얘기를 계속 나누고 제가 지금 결혼 준비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럼 미국은 어떨까?
미국의 결혼 생활은 어떨까가 자연스럽게 궁금해져서 자료를 좀 찾아보고 20분이 넘어서 10분밖에 안 남았을 때 시간이 왜 이거밖에 안 남았지?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지? 막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캠블리 옛날에도 써봤고 지금도 이제 다시 하고 있지만 이런 생각이 드는 거는 오늘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수업을 하면서 얘기 나눌 게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오늘 자기 전에 미국 의사 드라마 그레이 아나토미라는 걸 좀 보고 잘까 하는데, 제가 의사 친구들 중에 미드 좋아하는 애들한테 조금 물어봤는데 그레이 아나토미가 미국 의사 드라마 중에 좀 그나마 사실적으로 의사 생활, 뭐 병원 생활 이런 거를 조금 더 사실적으로 그려낸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보기로 했고요. 병원 내부 상황 같은 거를 어떻게 그려내고 있을지가 좀 너무 궁금해가지고 오늘 한번 봐보려고 합니다. 방금 그레이 아나토미 시즌 1 1편을 다 봤는데 이거 재밌네요. 이게 수술을 하는 외과 의사들의 얘기인 것 같은데 한국이랑 시스템 조금 다르면서도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이 주인공들을 인턴이라 불러요. 인턴들이라고 하면은 햇병아리 의사들인 건데, 제가 여기서 되게 재밌게 봤던 장면이 뭐냐면은 인턴들이 레지던트한테 뭔가 물어봐야 될 때가 되게 많아요. 내 눈앞에 환자가 뚝 하고 떨어졌을 때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내가 의학 지식을 머리로 아는 거하고 이거를 환자들한테 실제로 행해주는 거하고는 정말 차원이 다른 일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무서워요. 처음에 뭔가 내가 프로시저를 환자에게 직접 하려고 할 때 정말 무섭고 떨리는데, 그런 과정들이 많이 나오고, 또 제가 인턴 레지던트 때 겪었던 한 명의 온전한 외과 의사가 되기 위해서 겪어야 했던 여러 과정들이 굉장히 잘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듣기로는 그 찰리라는 그 튜터분이 인턴을 하다 그만두었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인턴을 하다가 너무 힘들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들었었는데, 다음번 수업 때 그 얘기를 좀 많이 물어보려고 해요. 내가 이 드라마를 봤고 바쁜 내용들이 나왔는데 한국이랑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미국도 전문의가 되기 위한 그 트레이닝 과정이 이렇게 힘드냐, 상하관계가 굉장히 수직적이냐,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물어보려고 해요. 일단 오늘 드라마는 재밌게 봤고요. 시간이 늦어서 오늘은 이만 잡아야겠습니다.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가지고 찰리란 튜터분하고 캠블리로 수업하고 지금 출근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미국 의사 면허가 있는데 의사로 일하고 있지는 않고 지금 멕시코에서 의대생들을 상대로 그 USMLE를 가르친대요. 미국에서 의대 졸업하고 인턴십 1년을 했는데, 또 재밌었던 거는 미국은 인턴십을 할 때 돈을 내야 된다 그러대요. 그래서 이게 의사로서 일하는 거긴 한데 왜 그걸 돈을 내지? 우리나라는 인턴십 할 때 돈을 받거든요. 레지던시를 하면은 또 그때부터는 꽤 돈을 많이 번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인턴이나 레지던트나 버는 돈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박봉이에요. 거의 돈을 안 줘요. 근데 이따 주긴 준다는 거? 근데 미국은 돈을 내고 인턴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면서도 재밌었고, 하여튼 그 인턴 1년을 하고 병원에서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싫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됐어요. 왜냐면 대학병원에서 일하다 보면 매일같이 죽는 사람들 계속 봐야 되고, 뭐 그게 병원의 숙명이긴 한데, 저도 이제 대학에 있을 때 생각해보면은 좀 막 트레이닝 받을 때 되게 안 좋은 환자들 계속 봐야 되고, 가끔 막 사망 선고를 내려야 될 때도 있고 막 이럴 때 진짜 마음이 안 좋아요. 근데 이 친구도 그런 게 안 좋았었나 봐요. 그리고 이 친구가 멕시코에 여자친구가 있었대요. 그래서 여자친구 만나러 이제 멕시코로 와가지고 거의 몇 년이지, 한 10년 동안 멕시코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얘기한 게 여기까지고요. 뭐 더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았는데 시간이 허락하지 않아가지고, 어제 그 그레이 아나토미라는 드라마를 봤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친구도 이제 그레이 아나토미, 뭐 ER, 뭐 하우스라는 그 미국 의사 드라마를 좀 봤는데 너무 드라마틱하다고 막 그 말도 좀 이해가 되죠. 확실히 좀 사전에 이거저거 좀 공부를 하고 가니까 얘기할 것도 많아지고 되게 재밌네요. 그 시간이 너무 빠르게 느껴져서 조금 더 얘기를 하고 싶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아쉽네요. 1시간 할 걸 그랬나? 여튼 저는 출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바다 근처 사는데요, 요새 일이 좀 힘들었어서 그런지 좀 너무 답답해가지고 가끔 산책 나오는 곳 바다 옆 공원에 잠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주변에 아무도 없어가지고 마스크를 잠깐 벗고 있는데
살 것 같네요. 이번 주는 평소에 좀 자주 얘기를 나누던 튜터 두 분하고 평소보다 조금 더 깊은 내용을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그걸 위해서 미리 준비도 했었고요. 이게 참 괜찮은 것 같아요. 매일 새로운 분을 만나서 비슷한 인사치레만 반복하는 것보다 조금 친해져가지고 서로를 조금 더 잘 알게 된 몇 분하고 더 깊은 얘기를 나누는 게 영어 말하기 연습하는데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캠블리 하면서 좀 벌써 꽤 많은 튜터분들을 만났는데 대부분은 뭐 한두 번 만나고 끝나버리고 이러는 경우가 많았어요. 뭐 시간대가 안 맞기도 하고 뭐 여러 이유가 있지만 조금 더 관심사가 비슷하고 재밌는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마음이 맞는 튜터분들을 만나니까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더 재밌는 얘기 나누고 더 깊은 얘기 나누고 5주째 하면서 영어 공부가 조금 느슨해진 감이 없잖아 있었는데 이번 주에 아주 알차게 공부한 것 같습니다. 이번 캠블리 유튜버 5주차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주말을 맞아서 쉬어보려고 하는데 밀린 일이 너무 많네요. 계속 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조금 더 열심히 사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조금이나마 동기부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